먼저 주제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 아마 전체가 다일 거예요. 인디아는 인도죠. 인도의 뭐 로케이션, 위치, 그리고 스킬 뭐야? 기술, 뭐에 대한 기술? 카튼이니까 면에 대한 천에 대한 인도의 기술과 위치는 조동사 떨어져 있죠. most 이거 뭐야 이거 consequence는 뭐야? 응? consequence는 압니까? 결과죠. 어떤 것의 결과가 됩니까? 플랜트 아까 그 식물 목화라는 식물의 프라미넌트는 알아요? 인도의 지리적 위치와 목화에 대한 기술은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의 결과를 난다는 얘기고, since는 왜냐하면이 되겠죠. 왜냐하면 글로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클로드 뭘 입고 있는데 노 다우트 의심할 바 없이 for 동물의 털이나 울, 뭐 양털 같은 것이겠죠. 리넨 같은 천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럽 사람들이 most impressed 굉장히 감명을 받을 겁니다. 회는 뭐 할 때 그 유럽 사람들이 스탬플 오포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연히 발견하잖아요. 언제 우연히 발견해? 2000년도 넘게 전에 뭘 우연히 발견했냐면 this amazing new fabric 이렇게 놀라운 천, 즉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이겠죠. 포도 발견하고 리넨도 발견하고 울도 발견했으니 어디에서? arriving from mystical east 즉 아주 신비로운 동양 인도. 인도의 역할과 천을 다루는 기술이 지금의 섬유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왜 인도가 이렇게 되는지는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답을 한번 골라 보시고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카튼 그로잉 목화를 기르는 것과 매니팩처링 그 목화를 제조하는 것은 이발브드 진화하고 발달했는데 인디펜던트니까 뭐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어디? 첫 번째 사우스 아프리카, 두 번째 센트럴 아메리카, 세 번째 이스트 아시아.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하고 C의 지역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 교류도 없었고 서로 노하우도 주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로 따로따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From this region, however, 하지만 이 세 지역에서 knowledge, 지식이라는 게 퍼져나갔습니다. 아까 독립이라 그랬는데 독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의존을 하게 됩니다. 얼렁 어디 사이에? 이그지스팅에다가 뭐라고 적어? 지금 존재하는 트레이드, 무역과 마이그레이션은 이동하는 것이니까 이동하는 길을 따라서 퍼져나갔어요. 실크로드겠죠. 첫 번째 메소 뭐 이상한 지역에서 노스로 갔고 이를테면 또는 이스트 아프리카에서 웨스트로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생기게 됩니다. 자, 드디어 나왔죠. 뭐 보호 도치입니다. 아까는 뭐였지? 너무나 감명받아서 누가 칸트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번에는 뭐 중심지라고
인도가 어디 어디의 중심지입니다라는 말은 그냥 뭐 하는 말이야? 그냥 서술하는 말입니다. 인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인도는 뭐뭐 합니다. 이런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교과서적인 서술이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이렇게 말해야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세게 말하면 동사주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Central to this movement, 즉 A하고 B하고 C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에 센트럴 중심이 됐던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자, 이제 인도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그럼 되겠죠? 카튼 그로잉, 즉 면을 기르는 것과 매니팩처링 스킬, 즉 천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무브드,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컴마 찍어서 분사 구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 좋겠다. and put. 그 다음에 놓았는데 아시아를 어떻게? at the center of global cotton industry, 즉 전 세계 천 사업의 중심으로 아시아를 놓았고요. 회어 해석 어떻게 한다고? 앞에 있는 그 전 세계의 천 사업의 중심지에서 it would remain. it은 뭐야? 인도겠죠? 인도는 would remain 계속 중심지로 남아 있고 until 뭐 할 때까지 well into the 19th century 19세기까지 계속해서 잘 남아 있고 and return again 다시 20세기 후반에 리턴 돌아오게 됩니다. 실크로드의 자리를 잡았던 그런 인도가 19세기 20세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지가 뺏겼다 돌아왔다 하지만 아주 계속 중심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문장은 결정타죠. 가장 마지막 문장이 너무 길죠. 아까 해석은 했습니다. 인도, 즉 섬유 사업의 중심. 답은 무조건 인도가 나와야 돼. 무조건. 뭐가 답이야?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7번 한다고? 일본 학생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뭐 그거를 뭐 잘 하라는 내용입니다. 오이가 두 번 들어서 잘 모르겠네. 자, 학생들이 관심을 나눠야 됩니다. 집중을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대인은 학생들이 expected to 어떻게 기대받고 어떻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engage in variety of task 다양한 태스크 일과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여러 과목도 하고 여러분들 뭐 학종 같은 거 있으면 또 독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을 나눠야 됩니다. 스튜던트들이 보도하기를 they even do homework 숙제를 하는데 under these conditions 어떠한 조건에서 하냐면 첫 번째 조건 아니다. 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기타 등등 네 번째 조건이니까 이게 네 가지 여러 가지 조건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죠? 이메일 체크. 여러분 카톡 체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조건입니까? 통화하면서.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이죠? TV 보면서. 네 번째는 기타 등등을 영어로 so forth라고 합니다. forth하고 사하고 딱 만나죠. 이게 그거요. 네 번째 란 뜻이야. 1번은 무조건 맞다 그랬어요. 1번에 finish라고 적고 학교 숙제를 끝내면서 동시에 1, 2, 3, 4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essentially 필수적으로 학생들은 trying to do 어떤 걸 하냐면 2개 또는 3개의 것들을 하게 되는데 at one time 한 번에 하게 되죠. with each task 각각의 일은 require에다가 뭐라고 적어? need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some amount of 어떠한 양의 attention을 자 attention이라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두 번째 나옵니까? 네. 집중의 리소스 자원을 사용을 해야 되고 and 그리고 this pretty much divine 이렇게나 많은 것이 define 뭐 하기를 정의 내리기를 컨셉트 뭐 개념 어떤 개념을 정의 내린다 바로 집중력 분산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집중력이 나눠진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even beyond는 뭐지? 넘어간다는 얘기죠. 뭘 넘어가서? 클래스룸을 넘어가서 즉 교실을 넘어가서 we all have certain capacity에 뭐라고 적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또 나오죠? 이렇게 어떤 능력? 집중하는 능력이죠. 뭐에 집중합니까? 스티뮬레이션은 뭐야? 네. 주위에 많은 자극들이 있습니다. 자극은 막 전기 충격일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뭔 말을 하거나 친구들이 뭔 말을 하거나 또는 뭐 옆에 우유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극이라고 부르면 그런 자극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자, 잘 봐야 돼. if가 2번 나옵니다. 자, 봐. 만약에 잘 봐 이제 되게 쉽다가 만약에 일이 뭐하면 쉬우면 만약에 일이 뭐하면 오버런드가 뭐야? 런이 배웠지. 그 오버에서 배운 거니까 뭐야? 지나치게 많이 배운 것이니까 익숙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했을 때 탈이 날까 안 날까? 안 날 겁니다. 왜? 단순한 일이니까. 그래서 옆에 보니까 긍정의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자, if 두 번째 나오죠? if 두 번째는 뭐일 것 같아요?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하거나 또는 많이 배운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나오면 그때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자, 봐. 심플의 반대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컴플렉스 정확하죠? 그 다음에 오버런드의 반대말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갖고 4번 5번이 당연히 밑줄이 되는 거죠. 아까 1, 2, 3까지 뭘 얘기하고 있었어? 집중을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까지 했으니까 두 가지 상을 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나오거나 다름이 없죠. 4번의 모로는 무슨 말? 도덕, 윤리. 나올 일이 없어. 왜 도덕이 나와? 착한 일로 갑자기 왜 하냐고. 한다 못한다 먹으면 되지. 이렇게 바꾸래요. 자, 이 글은 무슨 글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내용인데 그 예를 들었죠. 뭐 첫 번째 뭐 단순하고 뭐 하면 잘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멀티태스킹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새롭고 뭐라 그랬지? 컴플렉스
복잡한 일이면 당연히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불가능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하면 집중력 분산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하고 해야 될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attend입니다. 파란색으로 계속 나오죠. attend, attend to attention, attentional. 근데 여러분들은 attend를 무슨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구별을 해볼게요. attend 다음에 바로 나와야 돼. 뭐가 목적어가 타동사일 때 그때는 출석하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없어? to가 없다고. 여기 to가 있으면 안 돼요. 타동사일 때라고 외우지 말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고. 그럼 attend 다음에 to가 나오면 무슨 뜻이요? 이렇게 외우면 돼. 오, 쉽다. 그죠? to를 그대로 당겨서 외우면 된다. 방금 수고 외울 때 머리 아파 죽어버려. attend의 1번 뜻, attend 2번 뜻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고요. 자, 3번은 몰라도 됩니다. attend 다음에 on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wait on하고 똑같습니다. 시중 들다라고 적고 나서 이거를 처음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봐라. 시중 보는 사람 웨이터냐? 하나 나왔죠? 자, 다시 봐.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우리의 시중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플라이트 어텐던트요. 어텐드에서 온 말입니다. 3번에 어텐드나 웨이트 다음에 on이 나올 때는 다른 사람 옆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부르면 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3번에 있는 동사 뜻으로는 독해 시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텐드가 어텐던트가 돼가지고 시중 두는 사람이고 웨이트가 웨이터가 돼가지고 시중 두는 사람인 걸 알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형식이 바뀐 뜻이 바뀌어요. 형식을 못 외우면 뜻을 구별할 수 없어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어텐드 1번 뜻, 어텐드 2번 뜻 언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못한다니까. 그래서 저 형식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내가 베끼는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나도 항상 그렇게 하니까. 8번 해야겠죠? 문법 문제입니다. 이 학년들은 그냥 단순하게 콜로세움이 생긴 이후 자, 간단하게 내용을 볼게요. 이 시대에 됐죠? 이 황제가 오숨이라는 단어 있다 생각할게요. 오숨은 가정하다 추초가 되듯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힘을 받았는데, 즉 권력을 받았는데 그 권력이 뭐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서 황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건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뭘 가져올지, 그 사람의 통치에 안정성을 가져올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안정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자, 대신 나오죠. 자, 잘 봐. 대신하기 중요하다고. 이가 그 사람이 메스머라이즈에서 밑에 나옵니까? 현혹시켜서 군중들을 국민들을 현혹을 시켜서 과연 어떻게 현혹을 시키냐면, 프로바이딩 뭘 제공하냐면 군중들한테 위드 뭘 제공해? 스포츠 스펙타클을 제공합니다. 글라디에이터, 투사, 스포츠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돼요. 그래서 민스는 뭐야? 어떤 수단으로서? 그레이트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엄청난 유흥거리로서.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광주 사태를 일으켰던 대머리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권력이 흔들흔들 할 걸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스포츠를 부흥을 시키고 그때 프로 야구가 탄생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한계가 있고 정신은 한계가 있으니까 막 미워할 만한 에너지를 스포츠에다 옮겨버리면 된다는 얘기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로마 시대니까 엄청 옛날 사람인데. 그래서 뭐가 생겨? 콜로세움이 생겼어.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막 사자가 막 싸우게 하고 엄청난 그런 경기를 보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왕의 어떤 안 좋은 점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콜로세움을 그때 탄생을 시키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A번은 이제 병렬 구조니까 해석을 잘 해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B번은 제가 될 것 같고, C번은 능동수동 문제잖아요, 그죠? 능동수동 문제는 바로 앞에 있는 아리나의 네모를 치면 이 아리나가 바로 밑에 있는 콜로세움하고 똑같으니까 콜로세움이나 아리나나 스포츠 경기장은 건설이 되는 것이니까 수동이니까 수동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A번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잘 갖고 하시면 되겠고, B는 적어봅시다. so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뒤에 조동사가 나오겠죠. 원인 결과. search는 명사가 나올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나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선생님. so hot. 노래 제목도 있었죠 옛날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맨이나 멋지 다음에 명사가 올 때, 자, 잘 봐. 형사 부사가 오면 so를 쓴다 그랬고 명사가 오면은 search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명사가 오면은 search를 써야 되겠죠. 맞지? 네, 맨이나 멋지가 올 때는 이것만 A입니다. 이것만. 그럼 B번을 풀 수 있습니다. B번은 뭐? 명사. 그래서 뭐가 답이라고? search. 자, A번은 지금 왜 이걸 문제를 냈습니까? 여기랑 만나는지 보라는 말이야.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인데, bring about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가져오다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뭐를 하고 싶었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뭐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정치의 안정성을 가져오고 싶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스포츠를 때리고 엔터테인먼트를 강하게 때리면은 사람들이 현혹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콜로세움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A번에 brought about을 고르면 이미 그게 끝난 거라고 봐보니까. 그래서 A번에 brought about을 고르면 안 돼요. 뭐를 골라야 돼? 뭐 하고 싶어 했고 빨리 생각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겠다. 또 안정성을 빨리 가져가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이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돼야겠죠. 브로트를 쓰면 이미 끝난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안 되게 됩니다.
됐어요? 저는 어쏨이라는 단어를 한다 그랬으니까 어쏨을 적겠습니다. 어쏨 무슨 뜻을 알고 있어요? 응? 모르냐? 그렇지, 가정하다죠. 그럼 뒤에 대시 나와. 왜? 가정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항상 그랬잖아. 다 이런 뜻이라고. 다 이런 뜻이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쏨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두 번째 줄하고 첫 번째로 걸쳐있는 단어를 보아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뭐 그렇지.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담았다라고 단어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왜 될지 알겠지? 알겠어? 괄호가 단어장이나 사전에도 적혀 있거든요. 이 괄호가 결정을 한다고 뜻을. 삼형식일 때 일합구는 안 된다고. 외울 수가 없어. 이 어쏨은 이따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이따가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14번. 14번 좀 어렵더라. 자, 우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when toys or few. few는 뭐야? 거의 없다죠. far between, 엄청 멀리 있습니다. 서로 나가려면 엄청 멀리 나가야 돼. 그럴 때 they, 그들이 아니요. 장난감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비행, 날아갈 수 있어요. 어디로? 아이의 상상력으로. 퍼스널 example, 개인적인 내가 make, help, make the point, 요점을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When you went to visit my wife's niece. niece는 뭐예요? 우리는 남성, 여성 단어가 많이 발달해 있지 않은데 영어는 대명사로 he나 she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성, 여성 명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남자는 액터, 뭐 남자 배우, 여자는 액트레스 이러고 뭐 사자는 라이오니스 막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만 니스는 그래서 여자 조카를 말합니다. 그래서 놀러 왔을 때 우리가 놀러 갔을 때네요. We didn't expect a 2-year-old cousin. 자, 봐.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왜? 뭐 이 아이에 관한 내용일 거 아니야. 장난감인데. 그래서 2살짜리 사촌도 아까 걔처럼 조카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와이프의 조카. 자, 위에도 no present. 우리는 뭐가 없었어요? 선물, 즉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for her, 누구한테? 이렇게 되죠. 이걸 왜 밑줄을 치냐면 이제 3학년들을 위해서인데 지칭으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중간에 여자가 한 명 나오거든. 마누라. 조금 헷갈리게 적혀 있긴 합니다. 실제로. My wife found a powerful lavender soap. 소프는 알고 있다시피 비누니까 비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대도 이렇게 되죠. 대급 비누는 we are going to use. 우리가 사용할 비누입니다. 비누 갖고 왔나 봐요. 그런가? 모르겠다. she, 이때는 she가 누구? 그렇죠. 다른 여자가 한 명 등장하죠. wrapped it, 싸서, tied it, 묶어서, with 뭘로? pretty bow. 됐습니까? 네. 뭐 적을 필요도 없죠. When Stella Blue opened the package. 난 정말 이거 찾아보고 싶은데 못 찾아봤는데. 조카가 읽어볼 거 아니야. 왜 스텔라 블루라고 쓴지 모르겠어. 별명 같아. 우리 예쁜이, 우리 귀염둥이, 우리 뭐 강아지 뭐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뭘 열어보고 패키지를 열어보고 아이스 조카의 눈은 와이든드
넓어지고 she shouted in delight. 뭘로?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her own bar of soap. 첫 번째 밑줄입니다. 자기만의 비누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힌트. she clung to it. 자, 클렁이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빼고 보자. 빼고 뭐 어떻게 해? 앞에 있는 내가 뒤에 있는 것에 막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 뭐 좋아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with great happiness. 아주 큰 행복감으로. and I could tell. 뭘 알 수 있냐면 for her. 그 여자 또는 조카한테는 it was a bar of gold. 뭐다? 비누가 아니고 골드 바였어요. 시크릿 트레저. 비밀. 보물입니다. 퍼퓸드 소프. 향수가 있는, 아까 라벤더 향이라 그랬으니까 향이 배어있는 뭔데? 비누인데. 두 번째 밑줄. 자기처럼 공주에게나 어울릴 만한 그런 것만 딱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딱 특별하게 만든 비누입니다. for 스텔라 브루. 누구한테는? 조카한테는 the bar of soap. 그 비누는 너무나 특별해지고 프레셔스 소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 자, 밑줄 옆에 다른 선물들보다 어때? 자기한테만 있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단어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특별한 이유는 자기만을 위한 포장, 자기만을 위한 리본, 자기만을 위해서 누가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너무나 특별해지고 소중해진 것이죠. 즉,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장난감이 없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받았을 때 굉장히 큰 상상력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공주가 된 느낌처럼.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자기 것만 됐어. 너무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고 자기만 있는 것이므로 퍼스널하게 된 것이죠. 다른 것은 답이 안 되는 것을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운 단어 정리하고 가면 되겠죠? 이 단어를 제가 지웠습니다. 클렁. 아이고. 집착하다, 고수하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스티커처럼 붙어 있어. 딱 달라붙어서 그것만 합니다. Stick to it. 어드히어도 부착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이 책만 보고 있어. 그 학원만 다녀. 그 선생님 손만 들어. 이 책만 너무 좋아. 클릭 어드히어 투. 클릭이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나 고2 때 저거 외웠거든. 클릭은 처음 봤어. 독해에서. 얘들 독해에서. 스티커가 제일 잘 나오죠? 제일 잘 나온다고. 제일 잘 나옵니다. 스티커하고 외우면 돼요. 스티커. 그 다음에 어드히어도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클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클렁이라고 과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틀린 거 있다거나. 네. 15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수요일날 풀고요. 테스트 3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금요일날 한꺼번에 28문제를 다 풀겠습니다. 금요일날 그랬으니까. 네, 금요일날 20개 한꺼번에 풀었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넘어가면 좀 이상하니까 테스트 3은 그냥 금요일 한꺼번에 풀도록 할게요. 네, 뭐 문법을 좀 덜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